이번 주 이슈입니다. 어느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이 증거 확보를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성폭행의 위협을 느끼고 다시 탈출해서 맨발로 탈출을 해서 시민에 의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안전이 확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뭐 그것이 안전이 확보됐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안전 확보겠죠. 근데 그렇게 가해했던 남성이 바로 전 남친이었다고 합니다. 그 개요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네, 개요를. 네, 이게 바로 23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그 피해 여성이 탈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하방에서 탈출을 해서 그 맨발로 뛰쳐나와서 주민들한테 이제 아마 지나가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을 했나 봅니다. 내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도망을 가야 한다고 해서 이 여성이 거기서 탈출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조사를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특수협박 및 강간 혐의로 그 주모 씨를 체포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까 피해 여성의 과거 연인이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은 23살이에요. 범인은 그 주모 씨고 이제 피해 여성은 뭐 인적상 될 수 없는데 23살 동갑내기인데 아마 이 두 사람이 언제 만났는지는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뭐 이런데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지난달부터 이 남자 애인이죠. 이 남자 주모가 그 데이트 폭력을 심하게 행사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이 여성 입장에서는 지난달 중순경부터 그랬대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은데 이 여성이 이런지 아해도 그만 만나고 지금 뭐 젊은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딱 자르고 헤어지면 그만인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네. 이유가 조금 전에 김윤희 프로파일러 설명하신 것처럼 이 여성이 아마 둘이 사귀는 과정에서 어느 날 술이 좀 만취했던 날이 있었나 봐요. 그 만취했던 날 본인이 원치 않는 동영상이 촬영이 된 거예요. 그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이 남성이 여성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 네 동영상. 그렇게 고지하고 나서부터는 이 여성에 대해서는 맘 놓고 요구하는 거예요. 뭐든지. 만나고 싶으면 무작정 와라 가라. 함부로 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 동영상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놈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달 초순에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 새끼 내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하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다.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 고소해야 되겠다. 경찰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너 지금 보니까 상해진단서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폭행 부분은 인정이 충분히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네가 주장하고 있는 강간 부분, 그 다음에 동영상 몰래 찍은 거, 이 부분은 지금 그 증거가 부족해서 못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지금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생활이었다는 거야. 유포하거나 뭐 이럴까봐.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건 이 남성으로부터 그 삭제받고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나준 거고, 그리고는 이제, 계속 거리 좀 두고 있다가, 22일 날이에요, 22일 날. 지난 22일 날, 다시 나하고 만나주면 그 동영상 삭제해 줄 테니까 와라. 부른 게 강서구에 있는 단독주택의 그 지하예요. 이놈이 아마 거기 세서는 모양이죠. 거기 간 거예요, 이 여성이. 가서 22일 날 저녁에 한 차례, 23일 날 그 새벽에 한 차례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마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그 상태에서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그놈이 한눈 파는 사이에 맨발로 뛰어나온 겁니다. 뛰어나와서 제일 먼저 뛰어가다 보니까 골목에 주차해놓은 차 중에 시동편 차가 있었어요. 그 차 앞에 가서 사정사정하면서 그 안 태워주려고 그러죠, 요즘에. 그런 누가 오면 맨발로 여자가 막 왔는데 괜히 그 송사에 휩싸일까봐 안 태워주려고 한단 말이야. 안 태워주니까 막 거의 빌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에 태워줬고, 그 길로 이제 그 신고를 해서 01시 40분경에 그 화곡지구대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그 주모라는 그 범인을, 남자친구를
현행범, 현행범 또 긴급 체포한 거.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앞의 사건이야 어쩔 수 없었지만 뒤의 사건은 좀 더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증거를 어쨌든 확보를 해야 하니까 만약에 이 남자는 계속 나를 이런 식으로 부를 거니까 이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내가 그 동영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강간했던 증거를 확보를 해서 이 사람을 구속을 시켜야 되고 벌을 받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교수님 이게 사실 수사에 착수하는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했어야 돼요.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맞아요. 김유희 프로필을 잘 본 거예요. 이거는 그 여성이 할 일 없습니까? 경찰에 와가지고 그 얻어맞은 상태 그 얼굴을 하고 경찰이 찾아와서 남자친구하고 사귀는데 이렇게 두들겨 맞고 진술 내용 들어보니까 불법 촬영도 해놨다고 그러고 강간도 당했다고 얘기하면 경찰에서 일단 폭행으로 긴급 체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명에 근거해가지고 압수수색 할 수 있잖아요. 휴대폰이라든지 방심하고 있을 때 그 급습해서 폭행으로 압수해가지고 입건하고 긴급 체포해서 거기서 그 하드디스크나 휴대폰이나 USB나 이거 다 찾아가지고 불법 동영상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강간 부분도 이제 그건 나중에 좀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히더라도 어떻게 그 폭행 부분은 입증되지만 강간 내지는 불법 촬영 부분은 증거가 미약하다 하면서 돌려버립니까? 그건 내가 볼 때 경찰이 절대로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성이 혼자서 그놈 만나러 들어갔다가 이번 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탈출했으니까 망정이지 죽었으면 어떡할 건데.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참나 정말 내가 방송하면서도 내가 경찰 조직 엄청 아끼고 후배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정도로 여성이 얘기했으면 말이야. 강간 사건은 강력 사건인데 물론 일방적인 진술만 있지만 그건 강력 사건 아니에요. 강력 사건이면 강력 사건에 준해서 경찰이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 사실 어느 사건이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그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진술을 좀 더 침착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공중 CCTV 상황이라든지 이런 그럼요. 데서 폭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주변인들의 진술 같은 것들 참고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또 모아놓고요. 또 혹시 그 피해 여성이 자기가 써놨던 수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객관적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모아놔서 그걸 갖고 조금 더 수사를 보충을 했으면 이 여성이 자기가 직접 증거를 가지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목숨 걸고 가게 만드는 게 경찰이 할 일이 있냐고요. 그리고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진짜 불법 동영상에 본인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남성의 비위를 거스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유포가 되겠다면 자기 인생 자체가 진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루하루가 피를 말렸다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됐고요. 네. 내가 볼 때는 물론 지금 경찰 잘못한 거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설명드리면서 이제 데이트 폭력의 어떤 심각성, 그 다음에 예방 관련된 거를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경찰의 이런 미온적인 사건 처리,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이 성행하게 하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 속한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건 분명히 이 여성이 찾아가가지고 강간당한 사실, 불법 동영상 남자친구한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당하는 사실, 이런 것 등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 사건에 준해서 대처하지 않은 거는 경찰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정말 국민들한테 신뢰 못 얻습니다. 앞으로 수사권 독립되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월급 받는데 왜 일 열심히 안 해요? 일 열심히 해야지. 일 열심히 안 하고 월급 받아 처먹는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세금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조직 내부에서 따져볼 거고 아마 따질 겁니다. 이거 문제도. 자, 이 여성 이제 말 나온 김에 좀 설명 좀 하나 더 할게요. 네. 이 지금 데이트 폭력 추세가 어떤 줄 아세요? 발생 건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 14,000건 정도예요. 네. 2018년도에 18,000건, 그럼 한 4,000건 늘었죠. 네.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9,000건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 7% 늘었으니까
계속 그 신고 건수 그 접수 건수에 이게 접수 건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수된 신고건에 의해서 형사 입건한 건수는 이거보다는 확실히 적어요. 네. 근데 그러면 왜 그게 신고는 그러면 올해 100건이 들어왔는데 니네는 사건 처리한 거 50건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보통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좀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신고를 또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허위 신고인 경우도 사실은 조금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게 성폭행이나 데이트 폭력으로 오인하고 신고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그래도 신고가 활성화됐다는 건 의미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데이터에는 없는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트 폭력과 함께 그 불법 촬영 아까 얘기했던 그 피해자 사례처럼 불법 촬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거는 압도적으로 들었어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실망적인 것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만큼 그 신고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신고한 건수보다 형사 입건된 건수가 적다는 거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오인해서 데이트 폭력이 아닌데도 이런 것도 신고를 드는 줄 알고 신고한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중간에 그 화해하고 더 이상 진술을 거부하는 거.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이제 사건 처리 건수는 적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 5년간에 걸쳐서 데이트 폭력에 의해서 사망한 여성의 건수가 물론 남성도 극히 일부 포함돼요. 467건이에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한 건수 467건. 그거를 한 달 단위로 보면 7명 정도가 사망한 거예요. 희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는 심각한 거죠. 우리가 일반 강력범에 의해서 살해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적지 않아요. 이제 그런 통계 수치를 보면 좀 그렇다는 거고요. 데이트 폭력에 관한 뭐 우리가 지금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구체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일반 법률에 의해서 뭐 강간이나 뭐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감금 뭐 이런 법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에 근데 피해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이 되면서 법률 제정도 특별적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이미 뭐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아실 거고요. 이게 이제 이거 데이트 폭력이 나오면 가장 많이 우리 입에서 회자되는 거 내가 제일 많이 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클레어 우드법. 클레어법이라고 일명 얘기하는데 이게 영국 여성이에요. 영국의 클레어 우드라는 36살 먹은 여성이 48살 먹은 그 조지 애플턴이라는 이 남자를 그 페이스북에서 만나요. 네. 그래서 사귀다가 결국은 이 목졸려서 살해되는 액살로 희생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남자의 전과 조회를 했더니 이 남자는 예전부터 이 데이트 폭력의 아주 단골 손님, 데이트 폭력 전담 어떻게 보면 그 전과자예요. 그래서 영국 사회에서 어떤 얘기가 일어나면 이거 여성들이 이 남성을 만났을 때 상대 남성에 대해서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자. 이런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2014년 3월 달에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 원명이 그거예요.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 일명 얘기하는 클레어법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이제 둘이 사귀고 있잖아요. 이 남자가 조금 이상해. 혹은 이 여자가 조금 이상해. 좀 감정 기복도 심하고 때로는 막 자해도 시도하고 그러면 벌써 문제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경찰서로 가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귄다는 걸 얘기하고 전과를 요구해서 전과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보니까 가정폭력 상습 전과자야. 그러면 단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더 능동적이냐면 이 법이 해당 경찰관, 관내 경찰관이 공원을 순찰하다 보니까 공원 벤치에 이 여성과 이 남성이 둘이 앉아 있어. 근데 딱 봤더니 경찰관이 보니까 저 새끼 상습적으로 여성 폭행하고 그런 가정폭력 전과자야. 그런 경우에는
경찰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여성을 살짝 불러서 지금 네가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냐 물어보고 뭐 사귀는 사이다 요 근래에 만났다 그러면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가정폭력 상습 전과자라고 능동적으로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게 영국의 클레어법이에요. 실제로 영국에서 2014년도부터 클레어법이 시행되고 나서 가정폭력은 한 30몇 %가 현격히 줄었대요. 그래서 이제 클레어법 관련된 거 우리나라는 뭐 또 개인정보보호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과를 알려준다는 건 진짜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 상상도 못할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비슷하게 어떤 형태로건 클레어법 어떤 클레어법 비슷한 거는 우리가 할 때가 됐어요. 네. 또 아시죠? 1994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여성폭력방지법. 네. 이거 데이트 폭력도 여성폭력 그 방지법에 네. 포함이 돼요. 그 미국도 대부분의 주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이거 그 많이 줄였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데이트 폭력을 그냥 놔두면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강력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보통 데이트 폭력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감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성폭력 정도로 협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최근에는 굉장히 폭넓게 봐요. 보통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데이트 폭력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인데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스케줄을 갖고 일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제를 하거나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뭐 그 제한을 건다든지 옷차림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 핸드폰이나 이메일, SNS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 통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바운더리라든지 만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첫 번째 1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언어적 폭력이 시작이 됩니다. 욕을 하거나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말들을 하는 경우 욕설을 하고 이런 것이 그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뭐 윽박을 지르거나 이런 언어적인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 신체적인 거 폭력뿐만이 아니라 밀치기 아니면 꽉 잡기 아니면 이제 뭐 머리를 뭐 잡아당긴다든지 이런 행위 신체적 행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사실 성적인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적 행위를 하는 것까지 폭넓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한테 집착을 하거나 나를 통제를 하려는 단계가 1단계니까 거기서부터도 좀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남한테 도움을 좀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제 좀 풀어서 해주는 게 훨씬 그 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제 데이트 폭력 전조 어떤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첫 번째 하루 종일 이 전화나 문자를 계속 걸어요. 나한테 하루 종일 전화 문자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딴 생각 할 수도 없게 만들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만나는 거를 싫어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 범위는 가까운 내 친구부터 시작해서 가족들까지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는 너 나를 선택할래? 가족을 선택할 때 하면서 요구하면서 그 선택을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안 만나는 게 뭐고요. 감정 기복 심하다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스케줄하고 상관없이 자꾸 만나자 그러는 거, 자꾸. 그 다음에 싸울 때 큰 소리로 호통치면서 이제 결국 폭행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모를 참견하기 시작해요. 머리를 잘라라, 화장은 진하게 하지 마라, 뭐 립스틱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이미 소유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그 다음에 이제 감정 격해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 집어 던지고 욕하고.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볼 때도. 그 다음에 너 이제 만나자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나 못 만난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저 혼자 가서 일방적으로 기다리고 안 왔다고 욕하고 지랄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주 심각한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뭐 늘 소유물 인식한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해 협박 많이 해요. 보는 데서 지가 자해하고 그 다음에 나 죽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 협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 수시로 요구하는 거. 뭐 조금 더 이제 사소한 거 얘기하면 영화 보러 가가지고 그 영화 프로그램 그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가 정해서 가고, 식당에 들어가면 메뉴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짜장면 시키거나 설렁탕 시켜 그냥 2개. 이런 사람들 이거 절대 나를 배려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런 전조 증상들은 머릿속에 좀 두시고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특히 여성들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여성들이 한 번 당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왜 얻어맞고 참았다가 뒤늦게 신고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성들이 이런 그 상황 현상이 좀 있더라고. 저 오빠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 저러는 거야. 나한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건 남성이 약간 왜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 남자가 가스라이팅? 네. 그 약간 길들이기도 있어요.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야? 모든 상황을.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미안해. 내가 욱해서 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소유하고 싶어서 널 손댄 거야. 내가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널 사랑해서일 거야. 사랑해서야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성들은 정말 저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착각이지. 그렇게 해서 나한테 저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아니요. 그거는 또 사람이 바뀌지도 않고요. 더욱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피해 여성분들이 저 사람은 때리거나 나한테 소리만 안 지르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폭력적이거나 자기의 감정 기복이 있는 것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내 사랑으로 극복하는 거는 정말 영화나 드라마상에나 있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거니 저 오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래. 그거 플러스 하나 꼭 들어오는 거 있죠.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거야. 스스로. 저 오빠가 나를 때리는 거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 이건 엄청난 착각을 넘어서 엄청난 오류죠. 네. 그런 거는 없어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건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폭언하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좀 약간이라도 참고가 되게 이거는 데이트 폭력은 재범률이 76%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네. 보통은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충동 조절 장애가 있거나 그렇죠. 또 자신의 안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자기를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 대체적이기 때문에 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 시절에 뭐 어떤 자기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것들. 근데 이거는 사실 계속 자기 안에 있는 습관처럼 배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어. 절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7월 1일이죠. 내일 모레네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이에요. 2달간 데이트 폭력 근절 TF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 상에서건 이루어지는 데이트 폭력을 단속을 해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좀 그 신고를 좀 꺼리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7월 1일부터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받아줄 거예요. 2달 동안. 물론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기획수사기관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 기관에 경찰이 신고하면 많은 도움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거 있어야 되고. 2018년도인가요? 검찰에서 데이트 폭력은 동일 피해자에 대해서 3번 이상 폭력을 행하면 무작정 구속한다 하는 걸 했는데 그것처럼 알맹이 없고 실효성 없는 게 없어요. 동일 여성에게라는 말이 나오면 동일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여성은 남성 피해자, 여성 남성 다 있으니까 동일 피해자. 그러면 한 번, 2번까지는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3회 이상부터 구속한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볼 때 실패한 어떤 검찰에서 제도를 진행했던 거고요. 지금부터라도 단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정도에 따라서 구속 불구속을 결정하는 그게 맞죠. 네. 그리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뭐 증거를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징조가 시작되고 사람이 잘 놔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차근차근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캡처해 놓거나 아니면 자기가 상해 진단서를 뗄 때도 어떻게 병원을 갔을 때도 구체적으로 의사에게 내가 누군가에 의해 타격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사실 가장 좋고요. 또 지인들한테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폭력이 라든지 이런 데이트 상에서의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뭐 CCTV 같은 경우는 금방 지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빠르게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 죄송하지만 만약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모든 자료를 모아서 경찰에 가시면 좀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 진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 약간의 어떤 증거라도 본인이 수집해서 경찰에 가지고 가면 경찰이 효율적으로 대처해 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강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강조하면 안 돼? 이번 사건을 보니까 그래요. 네, 맞아요. 이거 증거는 누가 수집하게 돼 있어요? 피해자가 수집하게 돼 있습니까? 형사 사건에서? 민사입니까? 민사 아니잖아요. 네. 민사 사건은 본인이 수집해갖고 고소한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그렇지만 형사 사건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가서 저 동영상 촬영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사람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내 술 취했을 때 촬영된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거 봤어요. 또 나 그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불러들이면 나는 꼼짝 못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성관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강간이에요. 어떤 협박에 동영상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가지고 그가 요구하는 성관계에 응했다면 그건 강간입니다. 명백히. 그런 부분을 낱낱이 가서 진술했다면 살인, 강도, 강간은 강력범죄예요. 네. 이거는 신고를 경찰이 받으면 강력범에 준해서 경찰이 능동적으로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건지 이 사건을 해결할 건지는 경찰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경찰에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번 여성 같은 경우처럼 이런 일이 있다면 가서 당신들이 증거 수집해가지고 나는 지금 신고했으니까 강간 강력사건 아니냐. 강력사건에 준해서 이 사건 처리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접수받은 그 경찰관 면담 내용 전부 다 기록해놓고 그래서 이거 소홀하게 처리한 놈들은 차라리 경찰 조직에 내보내는 게 낫습니다. 경찰 조직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거는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는 최대한으로 도와주려고 전번에 우리가 성범죄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도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그 얘기했어요. 본인이 구할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증거는 전부 확보해놓고 CCTV도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해서 경찰에 가져가면 유리할 겁니다. 맞아요. 훨씬 유리하고 좋죠. 그런 노력은 하되 가서 경찰에 가서 신고할 때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법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경찰로서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래서 안 되면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경찰청에다가 이의 제기해도 되고 아니면 그 경찰관 지나치게 직무 소홀하면 유죄가 될지 여부는 모르지만 고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경찰 조직 엄청나게 내가 사랑하는 조직이고 우리 후배들 사랑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이 경찰답게 되려면 경찰이 이어서는 안 되는 놈들은 빨리빨리 하루라도 걸러내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필요 없는 이 조직 인원들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끔 이제 주변 지인 건너서 저에게 물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이 촬영된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데이트 폭력을 당했어요. 라는 말들을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가장 안타까운 게 아무한테도 자기가 털어놓을 수가 없고 경찰에 갈 때 자기 말을 믿어줄까요? 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무서워요. 이게 나중에 이거 다 자기도 뭔가 기록에 남는 건가요? 라는 걸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믿어야 되거든요. 그걸 경찰이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 하는 것 자체가 경찰이 지금까지 업무 처리를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범죄하고 연관돼서 내가 피해자라고 인식이 되면 주저없이 내가 경찰관서에 가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 대한민국 경찰이 비로소 제자리에 서 있고 대접받을 수 있어요. 제가 소원 알죠? 내 소원. 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는 경찰이 정복 있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당 가서 미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세상이 나는 경찰로 살았던 경찰의 이름으로서 소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면 아무런 주저함 없이 경찰관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경찰 스스로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은 사실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되게 많이 겪어요. 그리고 알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피해자나 다른 신고자들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경찰서에 가본 기억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갔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내 정보가 흘러들어가 나가는 건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하나 설명해 줘야 피해자는 안심하고 말할 수 있고, 그때 당시는 자기가 당황스러워서 자기가 증거를 갖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하나하나 기억이 떠오르면서 같이 찾아갈 수 있는 증거들도 있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수사관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경찰관서에 찾아가서 내 피해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경찰이 존재 가치가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 가치 때문에 경찰을 하잖아요. 우리가 경찰에 입문한 사람들은 그거 하나 보고 그 숭고한 사명 때문에 내가 저거 지키려고 한다.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공무원, 경찰 공무원으로서 내 자부심 갖고 산다. 월급이 많습니까? 긍지 하나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긍지도 지키려면 경찰이 스스로 언제든지 와도 거리낌 없이 뭐든지 경찰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번 사건 잘한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저 증거 찾으러 들어갔다 만약 죽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전에 면담한 그 경찰관들 어떻게 책임졌을 거예요? 보면서 화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하여튼 뭐 이 데이트 폭력 관련돼서 우리가 그냥 몇 가지 네. 징후 같은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뭐 등등 설명을 좀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요, 이런 일을 겪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일을 겪으셨으면 무조건 주변에 알리셔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경찰에 알리도록 해야죠, 경찰에. 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